우리가 이제 시장의 키포인트를 좀 읽으려면 미국의 GDP가 좋게 나오고 고용지표가 막 안 좋고 좋은 지표는 오히려 시장의 악재고 그리고 악재 지표는 오히려 시장의 호재 지표다. 자, 미국의 GDP가 좋아. 경제 성장률이 막 잘 나왔어. 이거 어떤 지표인가요? 자, 미국 7월 구인 건수 880만 건, 2021년도 3월달 이후의 최저 수준. 그래서 보시면은 7월달 구인 건수가 880만 건이 이렇게 발표가 됐다는 거. 그래서 2021년도 3월달 이후 최저 수준이라는 이게 뭔 뜻이냐면은 미국의 고용시장이 이젠 하향세를 시작을 했다. 겪고 있다. 자, 지금 미국의 경제 지표들, 좋은 지표는 시장에 어떻게 받아들인다? 악재 지표는 어떻게 받아들이고 좋은 지표는 어떻게 받아들인다? 지금 시장의 호재는 오히려 악재다. 왜? 야, 미국의 경제 지표가 이렇게 좋아? 연준 금리 인상 더 할 수 있겠네? 기준금리 올라갈 수 있겠네? 시장이 하락할 수 있겠죠. 근데 지금 고용시장이 깨지고 있다. 구인 건수가 조금 줄어들었다는 겁니다. 그 뜻은 경쟁이 심했던 미국의 고용시장이 조금 가라앉는구나. 그럼 연준이 원했던 고용시장이 조금 꺾이는 그런 긍정적인 지금 그림이 그려졌다는 겁니다. 그래서 보시면은 지금 2021년도 3월달 이후 처음으로 900만 개 아래 발표라고 하죠. 떨어지고 있기 때문에 야, 고용시장이 이렇게 둔화가 되면 임금 상승률에 대한 압박이 오지 않겠네? 필요하지 않겠네? 그럼 물가 상승 인플레이션도 걱정할 필요 없겠네? 라고 해석을 한 겁니다. 이해되셨죠? 그래서 보시면은 7월달 민간기업 구인 건수가 이렇게 880만 건 이런 식으로 쭉 떨어졌고, 좀 디테일하게 봤더니 지금 채용은 꾸준히 이뤄지고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좀 위험하게 받아들일 수 있는 게 뭐냐면 채용이 한순간에 끊겨버려. 구인이 한순간에 막 몇백만 건씩 이렇게 뚝 끊겨버리면 그게 경기 침체로 바로 갈 수 있는 겁니다. 근데 채용은 꾸준히 이뤄지면서 해고율이 좀 줄어들었어. 해고를 포함한 퇴직이 오히려 감소했다고 합니다. 이게 시장에 어떻게 작용을 하냐면은 지금 기업들 전체적인 전체적인 채용은 좀 줄이고 있는데 해고를 안 하고 있다 그래요. 기업들이 해고를 안 하고 있다는 건 무슨 뜻일까? 기업들이 해고를 안 하고 있다는 건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죠. 근데 인력을 비축하고 있다는 겁니다. 쉽게 말해서 구하기 힘들 수도 있고 해당 직종에 사람들이 또 안 몰릴 수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인력을 비축하고 있다는 건 뭔 뜻이냐면 임금 상승은 계속해서 구인이 계속 늘어나면은 경쟁이 붙으면서 임금이 올라갑니다. 근데 그런 게 아니라 기업은 계속해서 채용을 줄이고 있고 그러나 또 반면에 채용은 꾸준히 이루어지고 있고, 그리고 해고율이 어떻게 해요? 줄어들고 있어. 그 뜻은 임금 상승이 낮춰지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임금 상승은 낮춰지면서 고용시장은 둔화되고 있다. 이게 딱 누가 바래왔던 거냐면 연준이 바래왔던 부분들. 스무스하게 우리 연착륙 가능할 수 있을 것 같은데 고용시장이나 이런 거 막 살짝 얕은 경기 침체는 너무 좋습니다. 그런 수준의 지표가 지금 발표됐다는 겁니다. 이렇게 되면 채권금리 어떻게 될까? 시장에 채권금리 역시 떨어지겠죠. 굳이 금리 올릴 필요 없습니다. 연준이 원하는 대로 바래왔던 부분이니까 채권금리 급락하면서 미국 증시는 활활 타올랐죠. 좋았습니다. 이렇게. 자, 그럼 비트코인은 왜 좋았을까? 헐헐 난 비트코인 현물 ETF 상장 호재에 6% 급등. 참 이거 기사를 보고 진짜 이것 때문에 상승한 게 맞을까? 아니면 그냥 빚 좋은 개살구라고 상승이 했는데 여기다 그냥 이유를 붙인 거 아닐까? 곰곰이 좀 생각을 해봤어요. 일단은 이제 뭐 때문에 올랐냐면은 2021년도 6월 달에 이따가 좀 디테일하게 말씀드릴게요. 그레이스케일이 SEC한테 갖고 있는 GBTC 상품을 현물 상품으로 바꿔줘. ETF. 어차피 이거 비트코인 현물이나 GBTC 이거 상품이나 똑같지 않냐? 라고 신청을 했습니다. 근데 SEC에서 거절을 했죠, 작년에. 그래서 열이 받아서 그레이스케일이 법원에 항소를 했어요. 기소를 했죠. 근데 결과가 나왔는데 그레이스케일 손을 들어준 겁니다. 그럼 시장 투자자들이 어떻게 생각해요? 그레이스케일이 이겼네? 야, 이거 비트코인 현물 ETF 승인 바로 되겠다. 승인 되겠는데? 안 그래도 얼마 전에 블랙록이 했었는데 요거 그레이스케일이 이렇게 이겼다는 건 현물 ETF 된다는 얘기네. 이거 좀 뭐랑 비슷하지 않나요?
얼마 전에 나왔던 거. 그 사건이랑 비슷한데. 이래서 우리가 비트코인 가격이 오른 이유에 대해서 분석을 해야. 김도현님, 그렇죠. 리플 일부 승소 같은 느낌. 그렇죠. 얼마 전에 우리 똑같이 하나 있었죠. 이래서 우리가 비트코인 가격이 오르거나 떨어질 때 이유를 알고 계셔야 된다고 하는 겁니다. 그때 우리가 어떻게 됐죠? 리플 가격이 2배, 3배 급등했습니다. 물론 그렇게 급등을 할 수는 없지. 비트니까. 그리고 그 정도 파급 효과도 아니고 사실 이거는. 근데 그때 우리가 겪어봤습니다. 지금 이거 된다 그래서 현물 ETF 될까? 그거는 이따가 현물 ETF 관련해서 시간대 좀 디테일하게 다뤄드릴게요. 그래서 이러한 호재들 때문에 비트코인이 6% 올랐다는 거. 자, 일본은행 총재, 일본 물가 목표보다 낮다. 완화적 통화정책 유지. 이번 잭슨홀 미팅의 활용 정점이라고 하면은 우에다 총리죠. 우에다 총재. 이분의 우에다 총재 어떤 얘기를 했는지, 앞으로 이제 뭐를 구성해서 어떻게 갈지, 그게 쟁점이 될 겁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보시면은 일본은 이제 완화적인 거 가겠대. 통화 정책을 계속해서 유지를 하겠대. 그래서 앞으로 일본은행은 당분간은 뭐 금리를 올리던가 이렇게 파격적으로 완화 정책을 철회하거나 그러지는 않은 걸로 보인다는 거. 자, 중국 투자자 자국 내 리스크 피해 해외 펀드로 몰려. 자, 이거 중요하게 보세요. 이따가 우리 공부할 겁니다. QDII라고 있죠. 해외 합법 투자라고 QDII 펀드. 작년보다 7개 많은 38개가 출시됐대. 중국을 떠나는 제조업체, 인도 스타트업과 협업 모색. 당연히 중국에 있기 싫지. 해외로 가고 싶지. 중국 어차피 있어봤자 부동산 시장 가격도 말도 안 돼. 계속 떨어져. 미래와 비전이 없어. 희망이 없어. 그럼 당연히 해외 펀드로 몰려야겠죠. QDII 펀드 요런 것들이 뭐다? 중국 내 외환 유출 속도가 가파르게 올라가는, 외환 유출 속도, 외환이 빠르게 나가는 고갈 속도가 계속해서 증가한다는 거. 요런 기사들. 중국 투자 위험, 미국 상무 발언에 중국 개방 적극 추진 반박. 중국 투자 위험하다. 지금 미국의 상무장관 누님, 러먼도 장관 누님이 지금 방중을 해서 이제 아마 오늘 오나? 언제 오지? 오실 때 됐는데. 그래서 이제 하는 얘기가 뭐냐면 당차입니다. 중국 투자 너무 리스키하다. 불가능해, 이거는. 너무 위험해. 누가 중국에 투자할 거냐. 이 얘기 하는 겁니다. 지나 러먼도 미국 상무부 장관 이 누님이. 보이시나요? 요거 딱 갔을 때, 야, 미국이랑 중국이랑 화해하는구나. 중국의 경제회복 속도가 좀 빨라지겠구나. 리오프닝 효과 이제 오겠구나. 천만의 말씀이죠. 보여주기 식이다. 뭐 기술적으로 뭐 규제나 이런 것도 좀 완화하나요? No. 안 한다고 합니다. 뭐 뒤에서는 이런 것저것 좀 뭐 실리를 가져가겠죠, 서로. 그래서 중국 투자 너무 위험하다, 불가능한 수준이다, 중국 투자 위험하다고 얘기를 해줍니다. 요것도 이따가 나옵니다. 요거 중요해요. 자, 이런 얘기를 하는 이유가 뭘까? 자, 그레이스케일 승소 여파 12시간 동안 1.49억 달러 청산 발생. 숏이 깨졌습니다. 그레이스케일 여파 때문에 숏이 깨졌고, 참 뭔가 좀 찜찜한 거는 그레이스케일 기사 발표되기 전에, 몇 시간 전에 많은 양의 비트코인이 거래소로 전달이 됐다는 거. 미리 알았을까? 무슨 연유였을까? 전달됐다는 거, 그거 말씀을 드리고, 그래서 1.49억 달러 청산이 발생했다고 합니다. 자, 멕시코만 허리케인 접근 영향, 29일 유가 상승, 미국 금리 인상 우려, 달러와 가치 하락 동반. 지금 멕시코만에서 허리케인이 뭐 접근을 했다고 합니다. 근데 이제 멕시코만이랑 허리케인이랑 국제유가랑 뭔 상관이냐? 물어보신 분도 계실 건데, 멕시코에서 생산하는 천연가스가 멕시코만 생산의 거의 한 10% 정도가 그쪽에서 생산이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굉장히 좀 많은 곳에 많은 천연가스를 생산을 하는데, 이로 인해서 전체적인 유가와 에너지 가격이 이렇게 쭉 상승했다는 거. 그래서 뭐 보시면은 석유 회사들이 19만 배럴 천연가스 생산을 중단하고, 뭐 멕시코 생산에
멕시코만 생산의 10%에 달한다. 그래서 야, 국제유가 오르는 거 아니야? 멕시코만의 허리케인 접근하면? 그래서 지금 국제유가가 계속해서 국제유가 이거 하반기까지, 적어도 하반기, 진짜 오래가면 내년 상반기까지 계속 따라다닐 겁니다. 이제 우리가 물가에서 중요하게 좀 봐야 되는 부분이 뭐냐면 국제유가. 계속 꼬리표처럼 따라다닐 거예요. 겨울 되면은 또 수요 늘어나면서 야, 날씨가 뭐 춥니 덥니 또 수요가 늘어났니 뭐니 천연가스 또 뭐 많이 썼니 하니 많이 올라갈 겁니다. 많이 따라올 거예요. 꼬리표처럼 유가 상승. 자, 일정 한번 짚어드릴게요. 자, 8월 30일 미국 GDP 발표됩니다. 21시 30분, 8분 있다 발표되겠죠. 이전이 2.0%고 예측이 2.4입니다. 아마 비슷하게 나오던가 아니면 조금 높게 나올 수 있을 것 같아요. 미국의 GDP. GDP 높게 나오면 이거 뭘까? 어떤 지표일까? 8분 뒤에 한번 해드릴게요. 선물 치시는 분들, 단타 치시는 분들. GDP 예상치보다 많이 높게 나오면 어떨까? 미국의 경제 성장률이 좋대. 시장은 빠질 겁니다. 대상승장이요? 시장은 빠질 겁니다. 오히려 빠질 거예요. 그리고 요게 좀 낮게 나왔다, 아니면 예측치대로 나왔다, 그럼 시장은 그대로 보시면 됩니다. 요거 예상치보다 높게 나오면 빠진다는 거. 7분 뒤면 알겠네요. 자, 8월 31일 유로존 소비자 물가지수 CPI 예측치 5.1%. 요 유로존. 그리고 근원개인 소비, 요게 중요하겠죠. 물가 살짝 오를 겁니다. 예측이 4.2인데 아마 한 4.2에서 4.3 조금 더 올라갈 것으로 보여요. 그리고 신규 실업상 청구 건수까지 발표되고 9월달로 넘어가면 비농업 고용지수 1일 9일날 중국 PPI, 13일날 미국 CPI 요것도 높아질 것으로 보여요. 미국 물가 요거 휘발유 가격 좀 높아진 거 반영될 거고 아마 한 3.4 정도 되지 않을까? 3.4 그 정도 생각을 합니다. 요거 근처 가서 한 번 더 말씀을 드리고 14일날 유로존 금리 결정되고 14일 PPI 그리고 소매 판매 지표까지 그리고 19일날 유로존 소비자 물가지수까지 발표되면 21일 연준 금리 결정 있습니다. 요 동결이 지금 더 좀 확실하겠죠. 더 많습니다. 지금 미국의 7월달 채용 공고 수치 882만 7천 건 좋게 나왔습니다. 좋게 나왔다는 건 둔화가 되고 있다는 거예요. 900만 개 아래로 처음 떨어졌고 그리고 디테일한 부분 갔을 때도 임금 상승은 낮춰지면서 고용시장이 둔화되는 연준이 바래왔던 이런 부분들이 실현이 되고 있다. 기업들이 지금 인력을 비축하고 있다. 해고율이 막 급하게 올라가지 않고 그리고 구인이 막 급하게 떨어지지 않고 완만하게 뭐든지 완만하게 그래서 채권금리는 쭉 떨어졌고 미국 증시는 상승을 했다는 거. 그리고 이번 주 중요한 이슈가 또 뭐가 있었냐면 월요일날 2220억 달러 규모의 미국 국채를 발행했다고 합니다. 재무부가. 화요일날도 960억 달러 추가 발행을 했고 미국의 7년물 입찰 역시도 긍정적으로 끝났다 그래요. 그래서 미국의 뭐 국채 발행, 국채 수요는 여전해. 내가 돈 있으면은 미국 국채 사고 싶어. 전 세계 제일 안전한 자산인데. 뭐 안 팔리거나 뭐 수요자가 없거나 발행 금리가 막 폭등하거나 아직까지는 괜찮다는 거. 근데 이게 뭐 지금까지는 괜찮겠지만 금리가 좀 더 높아지고 가면서 채권 또 손절매들이 나오면 그때는 또 시장이 어떻게 받아들일지 모르겠죠. 그래도 미국 국채는 발행은 충분히 없어서 못 산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보시면은 우리가 이제 시장의 키포인트를 좀 읽으려면 미국의 GDP가 좋게 나오고 고용지표가 막 안 좋고 좋은 지표는 오히려 시장의 악재고 그리고 악재 지표는 오히려 시장의 호재 지표다. 자, 미국의 GDP가 좋아. 경제성장률이 막 잘 나왔어. 이거 어떤 지표인가요? 경기 침체 없이 성장이 잘 나온다는 건 좋은 지표입니다. 근데 시장은 좋게 받아들이지 않는다는 거예요. 왜? 시장은 뭐에 키포인트가 맞춰져 있다? 이게 오르고 떨어지는 거에 따라서 시장이 지금 움직여. 미국 10년물 국채 채권 수익률, 국채 금리 4.1 많이 떨어졌죠. 4.2, 4.3까지 올라갔다가 지금 많이 떨어졌습니다. 단기적으로 보면 안정화가 됐다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또 2, 3, 4, 5
위에까지 올라가면 그때는 새로운 파국의 모습을 보게 될 겁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보시면은 많이 안정화가 됐고, 야, 이거 GDP가 빨리 나와야 되는데. 그래서 우리가 시장을 읽을 때 좀 뭐라 그럴까, 제일 먼저 우선시 여겨야 되는 건 뭐냐면 국채금리. 한국 주식을 투자하려고 하더라도 국채금리. 자, 한국의 원화 환율이 지금 좋아요, 나빠요? 그것부터 일단 보시고, 원화 환율이 좋은지 나쁜지에 또 왜 이유가 또 따라줄 거 아니야. 안 좋으면 달러가 센 이유는 또 뭘까? 국채금리가 높네? 이런 부분들 자연스럽게 우리가 환율과 증시 요거 같이 번갈아가면서 보셔야 된다는 거. 그래서 주변에 한국 주식 투자하신 분들 뭐라고 말씀드리라 그랬죠? 야, 지금 뭐 초전도체, 에코프로 다음 거 찾지 말고 환율 봐라. 환율 좀 안정화되면은 그때 좀 안전한 걸로 뭐 원유주라던가 이런 것들, 정유주들, 굳이 한국 거 말고, 한국은 추천 안 드려요. 한국 거 말고, 아니면 차라리 뭐 다른 나라 주식들 이런 것들 좀 봐라. 테마 섹터에 좀 이렇게 왔다 갔다 하지 말아라. 그거 말씀해 주시면 됩니다. 나 같으면 현금 갖고 있지. 무리하게 상승할 거 어디 막 폭등한다, 다음 섹터가 어디냐, 그런 것도 찾을 바에. 이따 마지막에 말씀드릴 건데, 지금 같은 경우에는 내가 새로운 주식시장, 새로운 비트코인, 새로운 알트코인, 폭등하는 코인 이런 거 찾아가지고 수익 내고 돈 벌고, 야, 막 잘했다, 나 뿌듯해, 혼자 막 쓰담쓰담 해주고 그럴 때가 아니라는 겁니다. 그럴 때가 아니라는 거예요. 자, 저번에 우리 그 2분기 때가 2.4 나왔구나. 근데 뭐 성장은 아니네. 2.1 낮게 나왔네. 생각보다 낮게 나왔네요. 그러면 시장은 롱입니다. 보실까요? 근데 사실 비트코인은 의미가 없어요. 뭐 이런 식으로 조금 올라갈 건데 크게 의미가 없다. 유동성이 많이 없기 때문에. 미국 증시 보시면 됩니다. 이렇게 낮게 나왔어? 2.1? 예상치보다 낮게 나왔네요. GDP가. 단기적으로 봤을 땐 롱이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올라간다는데 기분 좋아하시는 분들이 단 한 분도 없어. 역시 뭐를 원하시는지 타짜들만 모였어. 자,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Hey, I got a confession. Been losing all momentum. Just because it's